큐어TV. 당신의 건강을 큐! 당신의 의료를 큐! 안녕하세요, 큐어TV입니다. 경문배 선생님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,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화시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팩트체크를 좀 해봤으면 해서. 제가 이거를 조금 있을 때마다 좀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왔어요. 찌라씨 직접 또 받아보셨었죠? 예, 일단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좀 뭐 애매한 것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신종 코로나다 보니까 그 신종이라는 게 완벽하게 뭐가 이렇게 밝혀진 게 없는 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또 이것들이 또 추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네. 대부분의 아마 의사분들,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되게 상당수 있거든요. 근데 찌라시들 보면은 너무 당연하고 단정을 짓는 표현들이 많고 근데 또 괜찮은 내용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3개 가져왔는데요. 아마 이거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이제 단톡방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처음 이제 받아봤던 게 코로나 바이러스 식별법,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을 때 증상이랑 예방 관련된 일단 첫 번째 콧물이나 객담이 있는 감기나 폐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. 아까 이 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 짓는 거 말도 안 된다. 그게 아닙니다. 그게 바로 그게 아닙니다. 왜냐 지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봐요. 전신 증상과 호흡기 증상으로 봅니다. 전신 증상은 발열, 근육통, 오한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은 뭐 기침, 가래, 콧물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뭐 어떤 거는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고 어떤 거는 있으면 코로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신빙성이 이미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아무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성 폐렴은 콧물 없이 마른 기침이 난다 그러는데 인후통이나 뭐 콧물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 보면 이제 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에서 죽고 뭐 마스크로 다 크기가 큰 편이라서 걸러지고 금속 물질에 있어도 12시간 정도는 살아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일단 열에 약한다. 뭐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동남아 이런 데서 발생하면 안 되겠네요. 아니 여름이면은 좀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어떤 바이러스는 이 고온 다습에 약하긴 해요.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형태고 예를 들면 뭐 메르스도 중동에서 나왔잖아요. 중동 얼마나 더워요.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역시 죽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해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신종이니까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없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행이 보통 7월까지 갔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고 온도가 좀 올라가고 습도가 좀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정도나 전파력을 좀 준다는 그런 말은 있고요. 그다음에 마스크로 걸러지는 것들도 웬만한 크기가 큰 편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그 RNA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좀 크다는 거지. 크기가 커서 마스크로 다 걸러지지는 않죠, 당연히. 근데 저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워낙 구하기 힘들어서 지금 그건 좀 아껴 쓰고 사람들 많을 때만 쓰고 일반적으로 좀 덜 위험한 곳에 간다라고 할 때는 그 얇은 의료용 마스크 있잖아요. 그게 좀 집에 많아서 그걸 쓰는데 지금 여기에 의하면 보통 마스크로 걸러집니다라고 하잖아요. 꼭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걸러지고요. 저희가 최근에 본 보고에서는 일단은 이런 일반적인 뭐 수술용 마스크, 위생 마스크로도 상당 부분 걸러지는 거는 맞아요. 근데 이제 마스크 쓰는 목적 자체가
걸러지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전파를 안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네. 아니, 어느 정도 이렇게 접촉이나 했을 때 표면에 좀 살아있는 거는 몇 시간에서 뭐 며칠까지도 가능하다고 거기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어떤 근데 이게 네. 실제로 이제 뭐 금속 물질이라고 무조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이 금속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생활 환경, 그 다음에 뭐 온도, 기온, 습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속 물질의 표면에는 뭐 이 정도 살아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역시 잘못돼 있고요. 다 이제 뭐 우리가 뭐 자주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이런 우리가 어쨌든 자주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접촉하는 것들을 좀 위생적으로 자주 소독하는 게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꼭 그런 그러니까 물건에 뭐 오래 남아있는다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잦은 위생에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려운 녀석이에요. 코로나 바이러스. 세탁을 안 하는 겨울옷은 해를 쬐어서 바이러스를 죽이도록 하십시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이것도 아직까지는 밝혀진 거는 없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해를 쬐다고 하면은 제 옷장에서 빼서 뭔가 환기가 잘 되고 외부에다가 놓는다는 거겠죠. 거기에 좀 뭐 며칠 두면은 당연히 옷장에 바로 넣는 것보단 낫겠지만은 해를 쬐면은 바이러스를 죽는다? 좀 더 나가셔야 되겠는데 낮에 햇빛 보러 다녀가지고 그런 거예요. 이건 좀 어폐가 있고요. 네. 예방 부분도 좀 이상해요. 네. 어느 부분이 특히 이상할까요? 베타딘 가글을 하라 그러는데 네. 이 베타딘이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시면 그 빨간색 약 있잖아요. 빨간색 빨간 약이요? 색깔이 되게 빨간색 약. 그러니까 네. 목에 보면은 편도나 이런 데 염증이 심해가지고 인후통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제로 좀 하기도 하거든요. 세균성 감염이 있어서 네네, 소독하는 거예요. 목에 넣는다고요? 네, 편도나 이런 데 세균성 어. 감염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하기도 해요. 베타딘 말고 또 다른 것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네. 이거를 예방적으로 손 씻는 거 이외에 계속 하자? 이거는 좀 아니고 차라리 그냥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는 것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거 되게 모욕스러워요, 그거 하는 거. 그럼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? 그럼요. 네. 두 번째로 이 찌라시가 또 최근에 좀 받은 건데요. 일단 요 내용이 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잠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네. 실내 공기 순환하고 네. 햇빛 쬐고 뭐 자주 움직이고 네. 손 따뜻하게 하고 뭐 다 좋습니다. 제 생각은 다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면역 체계를 높이자 이런 어떤 개념의 하나의 방식들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면역력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면역력이 좋은 게 뭐지? 내가 뭐 더 좀 이렇게 좋아지는 건가? 뭐 내가 힘이 더 나는 건가? 사실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. 면역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항상 정상을 유지해 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안 좋아지면 그거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는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려는 힘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은 뭔가 이 몸 안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뭔가 취약해져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질병의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걸 어떤 그런 항상성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게 면역력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그런 그 면역력이 내가 늘 항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는 상태라면 사실 면역력은 다 좋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. 뭔가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는 게 당연히 충분한 수면과 또 뭐 운동과 먹는 거.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요즘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러면 확실히 면역 체계가 높아지면 그 바이러스에 잘 감염이 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예를 들면 감기가 돈다. 그럼 누구는 감기 걸리고 누구는 감기 안 걸리잖아요. 그렇네요. 근데 이제 그게 같은 그 장소에 있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. 아니면 걸렸다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.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똑같이 바이러스가 왔는데 어느 누구는 되게 심하게 앓고 어느 누구는 좀 덜 심하게 앓는다든지 이런 차이도 어떻게 보면 내 몸이
그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견뎌내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게 결국 중요하다는 건 맞는 말이네요. 비타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네. 요새 뭐 영양제가 또 인터넷에서 동났어요. 뭐 인터넷에 쇼핑몰 봤더니 거의 또 마스크만큼 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네. 비타민 자체를 복용하는 거는 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? 건강기능식품 이런 어떤 식품들은 그야말로 보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보조의 역할이라는 건 어떤 그 부분의 치료제는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. 이거를 먹어서 내가 뭔가를 좋게 해야 되겠다, 아니면 이걸 먹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본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기본적으로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오면 그거를 먹어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극복이 될까?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서 드셔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미 또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걸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효소나 호르몬의 전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조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막 다양한 어떤 다른 어떤 영양식품들은 사실 그게 명확한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또 사람들한테는 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할 때는 어떤 효능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가 만약에 이걸 복용했을 때 뭔가 어떤 생기는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드시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또 비타민이 종류가 많잖아요. 네네. 그러면 면역력을 좀 높이는데 그래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아까 비타민이라고 하신 것 네네네네. 같은데 뭐 종합 비타민을 뭐 기본적으로 뭐 종합 비타민 많이 드시고요. 일단 뭐 이제 비타민 자체가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좀 과량을 복용하더라도 이게 다 소변이나 이제 그래서 배설이 되는 편이고요. 지용성은 오히려 과량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일반 종합 비타민은 그 용량이 하루 적정량으로 용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복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과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하나에 좀 착해가지고 뭐 그 들어있는 음식이 좋다 해서 그 음식만 막 과량으로 섭취한다거나 그런 거는 권고하진 않습니다.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참 많을 텐데요. 뭐 뭘 하기보다는 저번에 뭐 얘기했었지만 뭘 하지 말아야 될 것들. 밤 늦게까지 폭식을 한다든지 잠을 막 안 자고 새벽까지 깨인다든지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때가 때이니만큼 자기 몸 관리 좀 잘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좀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다 같이 뭐 이렇게 화이팅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? 화이팅하고 네. 우리 그 화이팅하기 전에 네. 또 정말 그 일선에서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들, 의사분들, 간호사분들, 또 밥을 해주시는 또 영양사분들,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, 지금 뭐 특히 대구는 뭐 전 지역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여를 하시는 분들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고요. 네, 우리는 화이팅하죠. 네. 네. 코로나 이길 수 있다! 화이팅!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야야!